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국 부동산 아파트 소유주들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2차 규제지역 해제가 곧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규제 3대 규제가 있죠. 대출 규제, 조세 규제, 그리고 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규제는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선 LTV 비율이 50%가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LTV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죠. 또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같은 무시무시한 조세 규제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규제가 존재를 하고 어떤 지역에 이 규제를 적용할지는 지역 규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소란 들었던 10억 초과주택 대출금지 규제 있잖아요. 얘도요,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주택 대출 금지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역이 해제돼 버리면은 이 10억 초과주택 대출 한 푼도 안 되는 것을 적용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정부는요, 대출 규제 완화 대신 규제 지역 해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내는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한 부분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침체를 겪는 지역에서 다시 큰 기대를 갖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번에는 1차 완화와 크게 다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차 규제 완화는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수도권 지역은요, 해제된 지역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만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제한 이후에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주로 완화가 어디에 몰려 있었냐? 지방 급락한 지역 중심으로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또한 조정 대상 지역도 급락 지역 중심으로 해제가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규제 지역은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 101곳이 지정된 상황이고요. 지방 지역도 지정된 곳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집값 가장 많이 하락했던 지역인 세종시는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그 어떤 것도 풀리지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너무 적게 풀어줬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출석을 해서 의원 질문에 1차 규제 지역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푼 것 같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다음 달에 특별주거정책 심의회의를 열어서 1차보다 대폭 확대된 규제지역 완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시장이 이것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2차 완화가 좀 과감할 거로 예상되는 부분이 1차 완화 이후에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대구 지역도 과거에 집값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수성구 빼고는 다 풀어줬는데, 그럼 대구 지역의 집값이 다시 올랐냐 안 올랐냐, 좀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아파트 시장 상황이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1차 규제 완화에서 소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규제 완화에 따른 풍선 효과를 우려했거든요. 이거 규제 풀어주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면 어떡할까? 그럼 우리가 풀어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풍선 효과 이야기했던 거는 저금리 환경에서 유동성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대기 자금, 풍선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정부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좀 과감하게 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규제 지역 완화는요, 꽤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규제 완화 범위를 예상하기에 좋은 참고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기라는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지역 확대를 지정했는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갔더라.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규제 지역 완화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명박 정부 임기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첫 규제 지역 완화는 11월 3일이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11.3 경제위기 종합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생각보다 늦은 시점에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죠. 그것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집값 급락 상황에서 보완책으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디를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그냥 화끈하게 풀었어요. 강남 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방 미분양 대책과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해줬어요. 그래서 법정 상환선인 용적률 300%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소형면적 의무 비율도 축소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규제 완화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1차 조정대상 지역 해제 지역에 침체가 가속되고 있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집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 생각보다 풍선 효과라는 게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없구나. 자신감을 얻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방식을 참고했을 때는 분명히 2차 규제 지역 완화는 1차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어디가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저는 인천과 세종 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지정되어 있고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언론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과천과 분당을 제외하고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 수정구, 안양시, 안산, 단원구 모두 다 전체적인 하락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동탄 이신도시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건축 2주가 진행되고 있는 과천 지역과 아직까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적은 분당 지역은 안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투기과열지구는 과감하게 해제돼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투기과열지구 해제돼봤자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나요. 9억 이하분에 대해서 40%에서 50%로 늘어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30% 그리고 10억 초과분도 대출이 가능하게 바뀐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정비사업자 거래 규제가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리고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시점부터 거래 제한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거래가 되도록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요, 집값이 하락하는 게 대출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저는 수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또 하나 이 정비사업장의 거래 규제가 풀린다는 거는 지금 재건축의 투자 수요가 뚝 끊긴 상황에서 오히려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해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지역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지역 중에서도 아무래도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 중심으로 이 규제 지역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 쌓이는 지역 중심으로 풀어주게 되면 일단 공급이 많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쌓이니까 이 많은 공급에서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유입돼도 괜찮을 거다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보다는 훨씬 2차 때 강력하게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조금 푸는 게 오히려 더 풍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화끈하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중요한 건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대상 지역 완화 부분은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2월 달에 추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원래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번에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을 손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또 수도권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지방 풀어준 거하고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이고, 이 수도권 지역은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이번에는 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투기 과열 지구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럼 규제 완화에 따라서 투자해도 될까요? 또 언론들이 이런 기사 많이 낼 거예요. 규제 지역 해제 기대감 커진 논산 틈새 투자처 되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언론 홍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올해 규제 완화 기대를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전부 손실 구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 지금도 억 단위로 손해봤지만 앞으로 더 손해폭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린 게, 규제보다는 금리와 전셋값을 보고 타이밍, 내 집 마련 타이밍이든 투자 타이밍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집이 필요하다, 그런데 폭락은 무섭다, 그러면은 분양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진짜 많이 공급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긴축이 강하게 진행될 때 여러분들도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